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UEFA 네이션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아일랜드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아일랜드는 네이션스 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룩셈부르크가 라인을 내릴 확률이 높은 만큼 찰스의 빌드업과 3선에서 활약하는 브래들리를 기반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다만 최전방의 베테랑 맥기니스와 찰스의 파괴력과 툴은 다소 한정적이다. 쉽사리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반스의 대표팀 은퇴에도 맥네어와 발라드, 브라운의 백스리는 지난해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단순한 역습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는 역시 네이션스 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상대가 비교적 강호인 만큼 제르손과 시나니를 통한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바레이로를 제외하면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할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북아일랜드의 수비 벽에 가로막힐 확률이 높다. 백스리를 구성하는 샤녹과 마흐무토비치, 칼소는 이미 수십 차례 호흡을 맞춰봤다. 나쁘지 않은 조직력으로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팀 모두 무게 중심이 높다고 보기엔 어려운 팀이다. 지루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후방에서의 짜임새가 확실히 나은 북아일랜드가 편안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북아일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지난 유로에서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페르난데스와 실바 등 화려한 중원 자원들을 통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최전방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레앙과 호날두, 네투는 이름값은 물론 화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 라인에서는 베테랑 페페가 은퇴를 선언하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나시우와 디아스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견고하지 못한 조합인 만큼 무실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크로아티아는 지난 유로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맛봤다. 베테랑인 브로조비치의 대표팀 은퇴로 중원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졌다. 결국 모드리치와 코바시치는 활동량 측면에서 밀릴 것이다. 크라마리치와 부디미르 역시 포르투갈에 비해 화력에서 앞서기 힘든 베테랑 자원들이다. 유로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그바르디올과 슈탈로, 퐁그라시치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설상가상으로 우측 풀백 자원 유라노비치와 스타니시치가 모두 부상으로 낙마했다.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포르투갈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압도적인 중원과 최전방 라인을 통해 화력 대결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크로아티아는 악재가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실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덴마크 대 스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지난 유로에서 16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슐만 감독과 결별하고 크누드센 임시 체제가 들어선 상황이다. 에릭센과 옌센의 플레이 메이킹은 나쁘지 않지만 이들의 에너지 레벨은 확실히 아쉽다. 주포인 호일룬이 빠진 상황에서 결국 장신 스트라이커 폴센 혹은 빈의 제공권을 노리는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있다. 베테랑인 키에르와 주전 센터백 크리스텐센의 낙마로 베스터고르와 안데르센, 넬손의 수비 조합이 예상된다. 호흡이 완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위스의 지공 전개에 당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스위스는 지난 유로에서 8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약힌 감독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바르가스와 엠볼로, 리더의 삼각 편대가 득점을 노릴 것이다. 자카의 빌드업과 함께 충분히 위력적인 지공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 역시 수비 라인에는 변화가 존재한다. 지난 유로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셰어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로드리게스와 아칸지, 엘베디의 백스리가 출격할 것이다. 완벽한 수비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팀의 전력은 다소 비슷하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만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앞서는 스위스가 확실히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 밸런스가 모두 불안한 두 팀은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높지만 스위스의 신승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스위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코틀랜드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는 지난 유로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클락 감독 체제가 유지 중이다. 길무어 혹은 맥긴의 롱패스를 통해 아담스의 침투 혹은 샤클랜드의 제공권을 노릴 것이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백스리의 좌우 스토퍼를 담당했던 티어니와 핸드리가 모두 낙마했다. 결국 맥케나와 할리, 포르테우스라는 다소 어색한 백스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폴란드는 마찬가지로 지난 유로에서 조별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프로비에르츠 감독 체제가 유지 중이다. 지엘린스키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레반도프스키와 북사의 마무리와 제공권을 노리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이들 역시 공격 전개가 세밀하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백스리는 지난 유로와 동일할 예정이다. 키비오르와 베드나렉, 다비도비치가 견고한 백스리를 유지할 것이다. 3선에서 피오트로프스키와 슬리즈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이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세밀한 공격 전개와는 거리가 먼 전력이다. 그럼에도 최전방의 날카로움과 후방 밸런스가 앞서는 폴란드가 신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 매치업이다. 폴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르비아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르비아는 지난 유로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스토이코비치 감독 체제가 유지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최전방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타디치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나쁘지 않지만 세밀한 공격 전술을 찾아보기 힘든 전력이다. 벨코비치와 밀렌코비치, 파블로비치의 백스리가 나름 견고한 조합을 형성한다. 스페인의 최전방 라인에 이슈가 발생한 만큼 대량 실점은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스페인은 지난 유로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전력이다. 데 라 푸엔테 감독과 함께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로드리의 빌드업과 니코와 야말의 드리블은 이미 유로에서 입증된 지 오래다. 다만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기반으로 연기를 담당했던 모라타가 낙마했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오야르사발은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만큼 대량 득점은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에도 이슈가 존재한다. 주전 키퍼 시몬이 부상으로 낙마한 것이다. 그럼에도 라야가 버티는 중이고 라포르트와 르노르망이 건재하다. 세르비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커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페인이 충분히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최전방 라인에 이슈가 터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쿼드 뎁스와 세밀한 공격 전개를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대량 득점은 장담할 수 없지만 결국 승리는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메이저 대회 2연패라는 엄청난 족적을 달성했다. 다만 디마리아의 은퇴와 메시의 부상으로 마르티네즈와 알바레즈의 투톱이 형성될 것이다. 이들은 마무리 능력은 확실하지만 솔로 플레이 능력은 확실히 아쉽다. 평소보다 파괴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수비 라인은 건재할 것이다. 베테랑 오타멘디와 로메로는 훌륭한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칠레의 엉성한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조합이다. 이어서 칠레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가레카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다만 이들의 공격을 이끄는 산체스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를 당했다. 결국 브레레턴 혹은 바르가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리츠노프스키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디아즈와 마리판의 센터백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에 변화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수비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다만 이들은 공격 라인의 부재로 칠레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체급 차이를 통해 신승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